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안원장입니다. 오늘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먹튀치과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최근 일부 치과들이 불법 의료 광고와 초저가 치료를 내세워서 소비자를 유도한 뒤에 갑자기 표현하면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요. 전 처음에 이런 기사를 보고 아니 왜 이렇게까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한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먹튀치과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먹튀치과란 환자들에게 과도한 할인이나 초저가 치료비를 제시해서 선납을 유도하는 거예요. 치료도 안 했는데. 그리고 의료기관이 갑자기 폐업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 치과를 얘기합니다. 이런 치과는 주로 과장된 광고나 이벤트를 통해서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그 이후에 진료를 중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선납한 치료비를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문제를 잘 보여주는 실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한 환자분은 임플란트 2개를 식립하기로 하고 150만 원을 선납했습니다. 임플란트를 안 했는데요. 그런데 임플란트 고정체를 식립을 한 후에 해당 치과가 갑자기 폐업을 하면서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또 다른 사례로는 치과는 아니지만 암 투병 중인 환자가 면역 치료를 받기 위해 1억 원을 선납하고 치료를 시작했지만 의료기관이 갑자기 폐업하면서 연락이 끊겨가지고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어요. 1억 원이라니 생각만 해도 뒷골 땡기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먹튀치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선납 진료비를 요구하는 치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치료가 어느 정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을 먼저 수납을 하고 또 과도한 할인이나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치과는 피하는 게 좋아요. 특히 선납을 제시하면서 할인을 해준다고 하면 이건 더 조심해야 돼요. 아니 전 솔직히 같은 치료를 받고 같은 재료를 쓰는데 왜 돈을 먼저 낸다고 할인을 해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무슨 헬스장 회원권을 끊는 것도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빨리 돈 내놔라 이거 아니에요. 이런 마인드의 의료기관에 어떻게 당신의 몸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제가 페이닥터로 일을 했을 때 일이었는데요. 체어가 한 17대 정도 되는 대형 치과였어요. 대표 원장이 진료를 했단 말이죠. 환자를 진료를 하고 밖에 나간 뒤에 치료 계획을 잡으면서 일정을 늦춰야 된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해봤더니 하는 말이 이분은 이미 수납을 다 했기 때문에 치료 완성은 늦춰도 된다는 겁니다. 말이 돼요? 그러니까 돈은 다 받았으니 다른 돈 되는 환자를 봐야 하니 이분의 우선순위를 늦춰도 된다는 거잖아요. 환자는 이 원장을 보고 그 큰 금액을 냈는데 말이죠. 자신을 믿고 이렇게 큰 돈을 먼저 내신 분이니 우리를 그만큼 신뢰해줬다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고마움으로 환자가 불편하지 않게 치료를 우선적으로 봐줘야 되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전 그 말을 듣고 그 병원에 더 이상 배울 게 없고 더 이상 있어도 이상한 걸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병원을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먹튀치과 뉴스를 보고 나니까 그 원장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럼 먹튀치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예요. 우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치료 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치료 내용과 금액을 명확히 기록해 두세요. 이를 통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치료 계획을 세우고 환자분이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치과와 환자 간의 계약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요. 따로 계약서가 없어도요. 민법에서 볼 때는 이때 성립되는 계약은 쌍방의 합의가 있는 쌍방 계약이고 또 계약서가 없어도 되는 불요식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이 된 것이 맞긴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의 유무를 환자분이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치과 문 닫고 도망가 버렸는데 계약을 한 당사자가 없이, 그래서 계약을 입증하려면 어려움이 생기게 돼요. 따라서 치료 내용과 치료비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다른 입증 절차 없이도 서류 하나만으로 법적인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냐고요? 사실 저는 법학사 학위가 있습니다. 사이버대학교에서 법학과를 졸업했어요. 자, 그 다음은 치과 치료는 일반적으로 비용이 많은 경우가 많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기적이며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과에서는 무이자 할부를 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할부를 결제했을 시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할부 항변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할부 항변권을 통해서 의료기관이 폐업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내가 지불한 그 카드값에 대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경우 자녀 할부금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즉 의료기관이 폐업하더라도 카드사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진료비를 선납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히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선납이 필요한 경우에 치료의 세부 사항과 예상 치료 기간, 이후 사후 관리까지 고려해서 결정을 내리세요. 또한 결제 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이나 계약서를 보관해 주세요. 그럼 의료기관이 휴업이나 폐업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기관이 휴업이나 폐업을 할 때 반드시 환자에게 사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휴폐업 전에 반드시 안내문을 게시해야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환자분이 안내문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만약 치과에서 치료 중이라면 폐업 소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나 SNS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의료기관의 변동 상황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원은 환자들에게 과도한 이벤트 가격 할인 및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에서 주의할 것을 당부했어요. 또한 장기 계약 시에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한 아까 말씀드린 할부 항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카드사에서는 의료기관이 폐업 시 그 할부 항변권을 이용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치과 치료, 특히 임플란트나 교정 치료와 같이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 기간과 치료 후에 관리가 중요해요. 너무 저렴한 가격이나 과도한 할인 광고를 하는 치과를 선택하기보다는 꾸준한 관리와 치료 후 사후 관리가 가능한 치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비를 지나치게 할인하는 치과는 광고비와 할인을 통해서 비용 절감이 과잉 진료나 불안전한 치료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오늘은 먹튀 치과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납 진료비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며 가능한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과도한 할인 광고나 저렴한 치료비를 세우는 치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꾸준한 관리가 가능한 믿을 수 있는 치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 치과가 어딨냐고요? 주위에 돌아보세요. 치과 아마 지금 있는 자리에서 10개 이상은 있을 겁니다. 그런 치과들 중에서 돈으로 유도하는 치과보다 두세 군데를 가보시고 자신과 잘 맞는 치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의 치과 치료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